이런 전형들이 진짜 역전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생기부, 소위 학생부 종합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많이 생기부를 보고, 고려대학이랑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보고, 서울대랑 부산대는 정시에도 생기부를 봐요. 이렇게 많아지는 전형에서는 학생부에서 학교 성적이 1등급, 2등급 나오는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10 정도 돼요.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글자, 이것도 당연히 크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 의대를 치는 학생들은 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니까 상대적인 변별은 생기부에서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냥 그게 없이 그냥 내신이 1.01이면 1.02인 친구보다 무조건 얘가 뽑히고 얘한테 떨어지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은 1.01과 1.0은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고, 비교과나 소위 말하면 세특기 좋은 학생이 뽑히는 겁니다. 그럼 1.01과 1.1이 있다. 이 학생도 1.1이 1.01보다 생기부가 더 좋으면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형들이 진짜 역전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생기부, 소위 학생부 종합입니다. 많이 중요한 거죠. 교육의 민족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3 이하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요, 그분들이 만날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시에서는 수능 옹리가 없을 거예요. 정시에서 다 교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무슨 전형을 이수했는지까지 입사정까지 보여드리고,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서 점수가 높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중3 이하 학부모님들은 생기부가 더 중요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교수들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 관련된 교수들, 그리고 이제 그 지인 중에도 있고 해서 물어보면은, 일단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확실하게 올리버 섹스를 잇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왜냐, 그거 그렇게 썼다고 그게 걔가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대학 6년 동안 생활하면서 접해본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 내신 성적에서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머리가 좋은 학생이, 그쵸? 증명될 수 있는 과목에서는 1등급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원저수 100점 받으시고, 그리고 1등에 가까운 1등급을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교과 생기부에서는 무엇을 보고 싶냐? 우수하다는 걸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수하지 않으면 뽑지 않으려고 해요. 우수성이 먼저예요. 인성 나쁜데 우수성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인성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수하지 않은데 인성만 좋은 학생은 의대에서 절대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수성이 첫째예요. 생기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얼마나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학생의 인성이란 것이 생기부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반 정리하고 했다, 이런 내용들도 유심히 보면서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겠죠. 즉 우수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지적 호기심, 그리고 인성, 이 네 가지를 생기부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한 요소를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건 죄다 사기꾼들이에요. 얘는 절대 한 가지 자리에서 뽑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못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워낙 뛰어난 애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한 가지 딱 활동 때문에 붙었다는 게, 그게 그 논문이 진짜 예전에 한수석 박사가 썼던 급의 논문이, SCI급 논문이 이제 논문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고등학생이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수학은 정말 잘해야 되고, 물리도 정말 서울대를 가려면 물리는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의대에 갔다고 만약 주장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100% 사기꾼이라 생각하시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시면 된다, 이런 말들도 하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학생부 조교과가 없어요. 연세대는 15명밖에 없고, 그 3배가 넘는 48명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고려대 역시 그 비슷한 비율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는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는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가톨릭대는 교과 전형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가톨릭대 교과 전형은 모든 등급이 1등급인 학생들만 뽑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종합 전형만 있고요. 이화여대도 종합 전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가 약간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지만 30%는 서류평가로 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성균관대 교과 전형 없습니다. 울산대도 아산병원에서 2년 동안 실습하니까 서울병원 여고 봐야 되겠죠. 거기도 모든 전형을 학종으로 뽑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메이저 의대는 거의 수시 전원을 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특에는 실험을 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무슨 실험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다. 양파에서 DNA 추출하는 실험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합성 실험합니다.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다 씁니다.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똑같은 내용을 쓰는 그런 실험을 가지고 그걸 교수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려면 어느 대학교 연구소 좀 빌려가지고 영재고 수준급으로 해야 되는데, R&D를 해야 되는데, 일반고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써주지도 않잖아요. 영재고 애들은 그런 걸 하려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그거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고를 이기려면은 영재고 애들이 부족한 독서로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더 궁금해서 책을 찾아 읽었더니 책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 그냥 내가 알게 된 건 여기까지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데 것까지 알고 싶다. 이런 쪽으로 스토리를 테일링을 하는데 독서만큼 좋은 건 없어요. 독서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 의대 합격생의 생기부를 공개합니다 나와서 진짜 저 같은 전문가 보면 진짜 코웃음 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올리버 섹스를 얘기하면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고 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이런 문장 한 문장에 그 책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학생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면서 의대에서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언더 무브라는 올리버 섹스의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서전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치부라고 할 수 없는데,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조카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자기 자식은 없었던 건데요. 그 동성애라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을 영원히 그렇게 해요. 그 엄마를 탄원하는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게 얼마나 큰 예를 들어서 그 말에 꽂혔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과연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을 때 겪게 될 정신적 트라우마나 상처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탐구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러면 차별화는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남들 다 읽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안면 인식증 같이 뻔한 인식 얘기해서 그런 얘기로 의대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결국 창의성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세특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직윤으로 의대를 가는 학생의 학부모가 했던 얘기, 그 인터뷰가 유튜브에 실려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수학과 친해지는 아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독서 습관 잡는 거였어요. 그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의대를 물론 제가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만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대가 또 독서를 자소서에서 보기 때문에 면접 때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책을 싫어하거나 책을 안 좋아하는 애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과형 아니지만 책 읽는 거, 책이 동화책이든 소설책이든 골고루 가리지 않고 다 읽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하는 걸 즐기고 막 혼자 이야기하는 걸 즐기고, 그걸 저처럼 다 글로 리뷰로 서평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과 친해지는 학생들이었어요. 뭐 다양한 책이죠. 그 책들이야 뭐 쉬운 만화책도 있을 수도 있고 학습 만화 얘기입니다. 여하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문해력을 키워서 국어는 특별한 노력을 갖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게 되고, 그리고 과하게 공부할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뭐 물론 그들이 어떤 책을 읽었으니 그 책을 따라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고요. 저도 이거는 사실 사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제 책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너희가 스스로 의대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스스로 한번 마음껏 커봐라, 이런 뜻으로 쓴 거거든요. 세특이나 창체활동 중에 독서라는 것이 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서울대 의대는, 특히 서울대는 독서를 많이 봤으니까 최상위권을 생각해서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각 과목에 그리고 학생의 진로 활동에 독서와 연결된 활동들을 하는 거죠. 물론 학생들 중에는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냥 수학과만 좋아해서 문제 잘 풀어서 수능 잘 봐서 의대 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사보다는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사유와 어떤 인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이런 사람들에게서 저는 진찰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고 의대를 갈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독서를 통해서 먼저 인간이 된 후에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먹는 게 맞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